사람마다 인생의 길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를 수명 또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다른 사람은 짧게 살까요? 수명의 차이는 유전적 요소, 생활 습관, 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2년 미국 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연구에 참가했던 사람 중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0세 이상 살 가능성이 25%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오래 살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긍정적인 마음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나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운동이나 물 마시기 대신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7가지 장수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7가지 습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30분 안에 실천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무병장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절대 귀가 멀어지면 안 된다. 흔히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청력 감퇴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 자주 생기고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청력이 저하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내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 부하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실제 경험을 보더라도 70대에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력이 약해졌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난청의 진행을 늦추고 필요시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장애 발병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청기가 크고 소리가 울려 불편했지만 요즘에는 기술 발달로 성능이 좋아지고 크기도 작아져 편리해졌습니다. 가격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예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월 3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보청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난청의 진행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라.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60대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에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를 맞아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쓰면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인이더라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느립니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며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6개월에 한 번씩 30만, 4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기를 먹어라.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의장에서는 열에 넘치는 참여자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자주 들립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노화에 건강하게 지내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으로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역할도 담당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려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구성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현재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고기를 섭취한 결과로 생기는 혈관 탄력과 튼튼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많이 씹어라. 식사와 관련하여 많이 씹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할 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껌을 씹음으로써 깨물근이 움직이면서 대뇌와 편도체와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껌이나 오징어와 같은 간식을 많이 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무슨 일이든 일을 해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들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장수 지역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원일, 집안일 등을 통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 등의 공통점도 있지만 건강한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꾸준한 신체 활동을 꼽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제지에서 진행된 행복도 조사에서는 이혼이나 실업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비슷한 연구들에서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오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년이나 은퇴가 아닌 연령에 맞게 적절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 유지해라.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신체적인 질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정신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불면증이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던 회사 생활 때와는 다르게 은퇴 후에는 기상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지만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함으로써 신체 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여 수면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일관된 식사 및 활동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성호르몬 감소를 주의하라. 중장년층은 성호르몬 감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결국 중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남성에게도 갱년기와 관련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권태감, 우라증, 다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남녀 모두에서는 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다면 적절한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보충요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 중인데 체력과 정신적인 건강 모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 이후 20년 이상, 때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노후로 주어졌습니다. 이긴 여생이라 칭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년을 맞은 60세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식사, 수면, 목욕 등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면 하루 24시간 중 약 10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650시간입니다. 최근에는 80세까지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60세부터 20년 동안 약 7만 3천 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약 1915시간입니다. 따라서 20세부터 60세까지의 40년 동안 약 7만 6천 시간을 일하는 셈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정년 이후에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즐거운 은퇴 생활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취미와 여행에 매몰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생활에 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한 저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75세나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노동은 오랜 시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